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달이 좀 훌쩍 지났습니다. 네. 아니 예. 이재식 군장이 더 잘생겨져서 나타나. 그러게요. 요즘 가을은 청고마비인데 제가 살찐 것 같네요. 예, 저는 국어만세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유정걸입니다. 네, 라온입니다. 네, 청라 상동의 이재식입니다. 예, 목동의 김종일입니다. 왜? 안 하기로 했어. 왜요? 댓글 보신 거예요? 그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또 그거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뭐 하냐, 너네 뭐 하냐 이런 거. 이거 참 이게 그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라 저희 항상 반영해서 내용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국어만세 시간에 듣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로 계속 그 주제를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방송 녹음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 잘 아시겠지만은 각 지역에 흩어져 계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셔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이제 녹음을 하니까 그 한 달 동안 저희에게 댓글을 보내주시면 그걸 취합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가을 단 한 권의 책 나를 바꾼 인생템이라는 유정월 원장님이 내주는 거. 그럼요. 제목 이거 다 이거 지금 유정월 원장님 단톡방에 내가 올린 거죠. 예? 그래서 주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인생을 바꾼 책 이거 큰일 나는데 저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았던 거. 너무 좋았던 거. 이거 얘기할 거 많을 것 같다라. 그런데 학생들이 보기 좋은 책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제 나도 오늘 책도 아예 가져와 버렸어요. 근데 그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책이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이거 관심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책이어갖고 와 이건 정말 괜찮은데 하는데 청소년들은 이거 나중에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은 보면은 정말 좋은 책이지만 청소년들은 뭐야 이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였어요. 겸사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네. 예. 그럼 먼저 말씀하시죠. 예. 어떤 우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정말로 저를 바꾸게 하는 책이 있긴 해요. 정말로 바뀌었어 정말 인생을. 그런 얘기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작가를 싫어하게 됐는데 시절은 굉장히 좋아요. 삑 맞춰보겠습니다. 앞에 한 글자 당자 아닐까요? 문창우라고 불렸던 아니네. 대한민국에서 문창우라고 불렸던 이문희. 그게 맞네요. 그 젊은 날의 조상이 완전 제 이야기였어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오랜 시간 가출 그리고 문학을 하고 그 이야기였는데 이제 젊은 날의 조상을 보고 있던 그 시절이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좀 이렇게 방황을 한 달 정도 가출도 저는 출가라고 생각했고 제 집에서 어머님은 가출이라고 하시고 저는 깨달음을 위해 출가한 건데 이후에 이제 젊은 날의 조상을 읽은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의 이제 삶의 경로랑 저를 스스로 이제 일치시키면서 아하 하면서 이제 저를 다독일 수 있겠다는 작품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문열의 작품은 뭐 서가의 하나를 꽉 채울 정도로 많이 읽었더랬죠. 이후 아가라는 작품에서부터 이 뭐지? 그리고 지금은 좀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분이 되네. 근데 제게 그 젊은 날의 조상 같은 작품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책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독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실 주제를 올려놓고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독서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한 책 중에 아이들이 야 이거 정말 좋았어요 한 책, 그 책이 어떤 책이었을까를 제가 생각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방송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니까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달에 읽고 있는 책이 그 헬레나 노르베리고지의 그 오래된 미래, 다음 달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저희 독서 활동을 하는데 학부모님들 그래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중1이 그 책을 읽어요? 뭐 이런 반응들. 어렵죠. 전 좋은 책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마다 다른 느낌,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 책도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이미 읽었거나 이미 읽었지만 다시 읽으면 또 다르게 느껴질 아직 읽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어른이 되어서 읽어도 새로운 울림을 줄 작품을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꼽을 겁니다. 저는 데미안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 데미안을 저는 권하냐면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또는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 대학, 이성에 대한 관심, 외모, 자기 미래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자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시기의 모든 관심을 포괄해서 이야기하자면 나를 아는 일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이런 활동을 해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격,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음식처럼 아주 일상적인 본인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하고 한 10개씩 항목별을 써보라고 그러는데 못 써요.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잘 모르더라고요. 이어서 제가 이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내게 10만 원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내 육체적 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 내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 물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마치 우리 독서의 킬러 컨텐츠 문제, 킬러 문항만큼이나 아니고 더 어려워죠. 즉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수학 30번 문제나 국어의 킬러 문항이 아니라 나를 아는 일 같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지도할 때마다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그것인데 나를 아는 일의 중요성을 일러주는 작품이 전 데미안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학습에 있어서도 메타인지 학습의 기본은 나를 아는 것이고 다중지능 검사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지능은 자기 이해 능력이라는 거죠. 데미안은 재밌게도 주인공은 데미안이 아니라 사실은 싱클레어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라는 인물이 데미안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데미안을 읽고 아이들이 독서 활동을 시켜봤더니 어떤 아이가 이제 벽화를 그리겠거든요. 벽화를 세 개의 어떤 벽화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한 부분은 명암이 뚜렷한 그 그림을 그렸어요. 까맣게 색칠하고 하나 희게.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자기 혼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계의 밝음에 있다가 몸이 반쯤 이제 어둠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 그때가 아마 크라모와의 만남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중간 그림에 누군가가 이 싱클레어를 손을 이끌어 가는 그림을 그렸고, 그게 이제 데미안 싱클레어의 그림. 맨 마지막에는 그 두 명이 한 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싱클레어가 이제 내적 성숙을 이루어서 데미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초록 중 아이들이 그런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건 제 인생 작품 될 것 같다. 두 번, 세 번 또 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할 수 있는 작품이 데미안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알고 난 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싱클레어는 아버지의 세계, 밝음의 세계, 훈육의 세계만 있는 줄 알았다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는 그것과 비슷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어둠의 세계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밝음과 어둠의 세계가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데미안이 나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서 우리 애들에게 데미안을 권하고 싶습니다. 뭐 책 한 권 읽었다. 근데 데미안을 저 처음 접봤던 게 언제세요? 그러니까 저도 소년 시절에 읽었었던 건데 그때는 저는 별 느낌을 좀 못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별 느낌 받으면 안 되죠.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문화 책 다 좋아하셨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문화가 책 외에는 다른 어떤 이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지 않다 보니까. 농구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농구 처음 봐가지고 15주시냐서 애들이 골대에다가 공을 왜 넣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발로 차는 게 아니어서. 근데 그게 이제 그 학교에 보니까 이제 권장도서로 중1 때 돼 있어 중학교 돼 있어서 중1 때 읽었거든요. 저는 나름 책을 좀 많이 읽는 아이라고 생각했고 왜 어릴 때 세계 전집은 다 보잖아요. 몇 절 다 보는데
부모님 쫄라서 막 사달라고 해서 사서 읽고 거의 밤새 책 읽고 했는데 대면 중학교 1학년 때 읽은 다음에 사실 좀 좌절에 좀 빠졌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권장 도서고 추천 도서고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데미안이 청소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한때 좀 좌절을 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또 읽었어요. 데미안 좀 책은 좋아했으니까 또 읽었는데 그때마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대학 때 가서 대학교 이제 뭐 2학년 때쯤인가 또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좀 제가 이제 말씀대로 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조금 이제 그 책들 중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정을 그 이제 원장님처럼 좋은 해주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그 책도 가치가 더 빛을 낼 수가 있는데 때에 따라 이제 좀 아이들에게 어려운 책들이 가끔 독서에 대한 어떤 이런 좀 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잖아요. 그게 좀 약간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꼭 저는 이제 이런 독서 답이 아니라 토론할 수 있는 공간들 학원이 아니더라도 괜찮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괜찮고 친구들도 괜찮고 학교에 보면 동아리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 그 토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예, 자기 혼자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원래가 저희 그 독서 리스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필독서의 그 독이 읽을 독의 필독서가 독극물 할 때 독. 호의진 된다고 생각해요. 대단하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 방금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부모들에게도 책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 우리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궁극의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리해서 2번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읽게 해라. 한 그렇죠. 번으로 문을 열어놓고 네. 두 번째는 방문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보고 3번 정도 읽을 때 그 방문에서 나올 때야 느끼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책이 이른바 저는 고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책이 명작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님들이 그리고 독서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그 책 읽고 나면 일부 논문이나 그 비평서에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묻어서 어려워요. 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로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재단하는 그죠. 저울질하면 안 돼요. 그런 만행은 제발 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그러면 그 자꾸 남 책 얘기하지 마시고 제 책 얘기요? 예, 본인 인생 바꿔 책 얘기해 주세요. 시간도 얼마 없는데. 사실 대면 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선 자꾸 이렇게 아쉬워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이제 아픔을 주기도 했고 또 변화 준 것도 대면은 맞고요. 근데 이제 그러시구나. 정말 저는 정말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밤새 읽고 책을 뭐 정말 나름 이제 학교에서 제가 책 읽으면 아이들한테 중학교 때 쉬는 시간 설명을 해줬어요. 남자 중학교 저희 한 60명쯤 되거든요. 네네. 쉬는 시간 애들이 10분 정도 되면 모여요. 제자리에 모여서 제가 어제 읽은 책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책을 한 권 다 읽는 게 아니니까 시리즈로 이제 한 1주 2주 해주거든요. 그럼 거의 한 학기 내내 아이들이 저한테 모아서 이게 약간 자랑일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남자애들끼리도 그런 약간 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미안을 읽은 이후로 그런 게 좀 사라졌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좀 좋은 책도 있고 어려운 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번 세워 받을 책도 있는데 그냥 추천해드린다면 제 인생에서 그래도 삶의 모티브가 된 것은 이제 무소유. 법정생 무소유는 계속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은 이제 저희가 세대에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좀 읽지 못하거나 또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책 중에 장편들 중에 다 고전이잖아요. 삼국지. 그러니까 삼국지를 제가 2번 읽어본다면 전 정말 3번 읽어본다면 좀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그 부모님이나 또는 이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추천해줄 책은 되게 쉬운 책이에요. 한 번 잡으면 뭐 한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책 분량인데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를 줬고 이런 어떤 제 삶에 대한 어떤 이제 구분점을 둔다면 결심을 하는 것과 실천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누구나 작심삼일을 하는데 그 작심삼일이 나쁜 건 아니지만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을 좀 저한테 좀 작은 글로서 전해준 책이 다 아시겠죠? 마시멜로 이야기. 네, 저는 그 책이 2편, 3편은 잘 모르겠고요. 1편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그 개구리 얘기가 있어요. 연못가의 개구리들이 이제 그 연못 위에서 약간 제가 내용을 좀 각색한 겁니다. 이제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 왜냐면 이제 물속에 뱀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려 죽을 수 있으니까 애들이 더운데 3마리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가 결심을 합니다. 난 결심했어. 난 당장 뛰어들 거야.
당장 저 뱀에게 먹이가 되더라도 이 순간 난 내 마음껏 자유를 즐길 거야. 이 두 마리 개구리는 그 개구리를 보고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감탄합니다. 넌 우리 영웅이야. 나는 이제 너를 존경해. 이렇게 이제 개구리 두 마리는 정말 환호를 했고요. 결국 시간이 흐른 후 30분이 되었을 때 제가 요 얘기를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연 개구리 그 연못가의 바위에 개구리는 몇 마리 남아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답이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정답은 아시겠죠? 정답은 그 연못가 바위에는 3마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첫 번째 개구리가 결심을 했지 실천에 옮기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른들에게 필요한 동화, 뭐 어린 왕자처럼 제가 어떤 삶을 살 때 나는 과연 결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천에 옮기는 사람인가 항상 고민하고 그걸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때 아이들도 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또 한 번 저 자신을 생각해 봐. 나는 오늘 결심했나 실천했나 생각해 보는 것처럼 작은 이야기인데 꼭 베스트셀러가 아니더라도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좀 어떤 그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추천한번 이제 마시멜로 이야기 좀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전 그 책을 한 2-30분 추천해서 선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 책 선물해 드린 게 한 10년 20년 전이니까 저도 좀 많이 좀 망각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 유정걸 형님께 감사 말씀드리는 게 제 인생의 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 알겠습니다. 저도 마시멜로 이야기를 다음으로 준다는 줄 알았어요. 나도. 저 조만간 저기 내년 2월에 그 수학의 몽상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수학의 몽상. 아 대표님 쓰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진경 교수님께서 쓰신 네네. 네, 수학의 몽상이라는 책이 나오니까 예. 그것도 막 주로 선물로 한번 뿌려주세요. 요새 책 선물 진짜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렇구나.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라원 원장님께서 막 뭐 찾아보시는 게 막 지금 책 얘기하시려고. 저는 이제 학원에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서 아이들한테 줬던 책인 것 같아요. 역시.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라고 김수영 책인데요. 이 책은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 제목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그리고 김수영이라는 친구 책인데요. 그분은 그 저자는 중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 통해서 그것도 고등학교도 그냥 간 게 아니고 상업고등학교 여수에 있는 걸 갔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어느 날부터 연대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모두가 비웃었지만 결국은 꿈을 적은 이후에 그 꿈을 실현했고 나중에는 그 여수 상업고를 나오고 그 저자가 영국의 골드만삭스까지 입사하게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됐는데 또 암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다시 그때 꿈을 쓰면서 긍정적 메시지를 본인한테 주면서 다시 암도 극복하고 계속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우선 저도 되게 가볍게 편하게 읽을 수 있었고 학생들한테 항상 어려운 책을 추천해줬더니 잘 안 읽더라고요. 그리고 선물해주기도 해봤는데 결국은 안 읽은 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우면서 학생들 그 또래 집단 학생들한테 조금 뭔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책이 뭘까 하다가 이 책을 읽었는데 저도 되게 감동적이었고 학생들한테도 되게 읽고 나면 그때 뭐 잠깐일 수도 있겠지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100권 정도 사서 다 거기다 제가 저자는 아니지만 메시지 하나하나 써서 아이들 뭐 상담할 때 한 명씩 주면서 읽어봐.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같이 얘기하자 하면 아이들이 좀 달라진 모습 보이고 그리고 좀 지나서 아이들이 무뎌질 때 그 책 기억나니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다시 한번 다잡을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 어렸을 때는 그 지금 좀 많이 변질되셨지만 홍정욱 씨의 칠막실장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변질됐지만. 근데 지금 그때 읽을 때 되게 저도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아이들한테 계속 주고 있고 지금도 여러 권 사놓고 개정판까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원래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정판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았고 하여튼 저는 이 책을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많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하나만 더 추천드리자면 이건 학부모님들께 같이 아이들하고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고요. 정혜신 선생님의 그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충조비라고 하는데 충고 조언 비판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믿어주고 당신이 옳다라고 공감해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시간이 안 되신다면 그런 얘기보다는 뭔가 부모님부터 휴대폰 같은 거 좀 안 하시고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학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꼭 본인들도 안 하면서 학생들한테 교훈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기보다는 학생의 마음에서
공감해주고 절대적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믿음을 받으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옳다는 저한테도 되게 큰 영향을 준 책이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읽고 상담하면서 학생 얘기를 우선 들어달라. 선생님들이 먼저 조언하고 막 얘기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주고 저도 많이 변했어요. 상담하면서. 그리고 그 책을 읽고서 학생들 얘기를 들어주다가 그냥 많이 힘들지 딱 한마디 했는데 학생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절대적 공감이 상대방한테 큰 감흥을 주고 그리고 변할 수 있게 하는 힘이구나 싶어서 저는 2가지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김수영 저자고요. 당신이 옳다 정혜신 심리학 박사님이신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신데 이거는 이 2책 모두 학부모님하고 학생하고 같이 읽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멋있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청취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뭐 책 가져오셨다고? 책 가져오기도 했고요. 예. 아까 우리 이재시 원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저도 저기 유 대표님한테 좀 감사하다라는 게 뭐 꼭 뭘 줘갖고 감사한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하게끔 해준 좋은 게 주제를 주셔서. 예. 왜냐하면 책을 고르라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 권만 또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책이 이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건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책이어야 되나? 근데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학부형들도 보시면 학부형들한테도 해줘야 되나?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아마 똑같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책? 사실 영향을 준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냥 단지 하나로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던 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나면서 그렇게 추천도서나 권장도서 어디서 무슨 백선 뭐 이런 거는 거의 소개했던 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책을 읽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은 그 너무 애들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 제 나름대로의 원칙은 적어도 아무튼 애들이 읽을 그런 책들은 제가 먼저 보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것만을 소개를 해줬던 것 같아요. 가장 그렇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옛날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 독서실에서 진짜 이거 이상의 권태를 보는데 야 이게 도대체 책 제목이랑 이상의 권태를 보는데 정말 권태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뭔지 이해도 안 되는데 진짜 뭐 이런 필독서 같은 데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는데 정말 이해를 할 수도 없었고 진짜 흔히 말하는 글자 따라가서 읽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 경험을 미루어 보면은 애들한테 소개해 주는 게 그 작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국문과 출신들이고 그래서 그게 그 학생들한테는 이상이 가지는 그런 거 이해를 돕는다라는 거에서 근데 소개시켜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언젠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알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책들이 좀 좋은가 그냥 애들이 아까 이재시 원장님이 얘기했던 읽으면서 재미있고 지금 나온 원장님도 소개해 주신 그런 책 진짜 자기들한테 현실적으로 와닿고 좀 뭔가 꿈이나 희망을 주는 거 이런 책들을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책을 제가 아니 누구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보입니다. 예 보이는지 이게 하인리히 슐리만 자서전이라는 책이 지금 이게 책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요게 이제 트로이를 향한 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저런 책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그 뭐였냐면 진짜 이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전해져 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게 이제 사실일까 아닐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트로이 유적을 이 사람이 이제 결국 개발하게 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이런 게 학생들한테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어제 또 오늘 이렇게 오면서 또 뭐 이렇게 근데
진짜 나한테 이게 정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말고는 또 없나 막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바쁜데 예. 또 다른 책. 저는 몇 또 한 권 게 이제 그 이 설득의 심리학.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는 좀 옛날에 이거를 읽을 때 그 느낌은 이건 나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야 이게 이런 그 뭐랄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거였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우리 원장님들도 그렇지만은 저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저는 그냥 소설로 돌아오더라고요. 소설이든 소설로? 아니면은 저런 걸로 돌아오는데 예. 좀 넌픽션도 좀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런 책으로 제가 좀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 책은 요 대륙의 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장룡이라는 예. 여자분인데 천재죠, 뭐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마오의 이제 문혁을 배경으로 해서 문체가 진짜 유려하고 그러니까 그 중국 역사를 좀 이해하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런 책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소설 또 얘기를 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설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설로 돌아오면은 소설에서의 그런 꼭 이거는 소설은 물론 아닌데 지금 소설도 지금 3대도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3대. 그런 책은 학생들이 공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읽기는 하지만 진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린 게 이게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진짜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또 학부형을 대상으로는 또 있어요. 근데 그게 한 권을 딱 정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 난감하구나. 1+1 다음에 하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주제에 우리 유정걸 원장님께서 이제 단톡방에 쭉 올리신 거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고 왜 날짜가 다가오면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했어요. 했더니 솔직히 방송에서 제목을 말할 수 없는 책들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목만 쭉 열거하자면은 뭐 무엇을 할 것인가, 제국주의론, 국가화혁명, 그다음에 반드링론, 자본론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20대 때 나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지금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지? 근데 그러면 내가 제일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을 해야 되겠다. 그게 조선 그 생태환경사라는 책이었어요. 저희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하고, 근데 그건 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뭐 나만 재밌지. 학생들하고 한번 읽어봤거든요. 애들이 제일 재미없대요. 아니 학생들이랑 제가 모든 것의 기원서부터 시작해서 팩트 플리스 다 했는데 애들이 팩트 플리스를 그렇게 좋아하고 차라리 심지어 모든 것의 기원은 읽을 수 있어도 조선환경 생태선을 못 읽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추천은 안 되겠다. 나만 재밌다. 나만.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을 했죠. 그럼 뭘 하지? 그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주고 무슨 책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정말 갑자기 막 급 당황하면서 고민을 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권을 찍어라. 말해서 영향을 발휘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저의 생각을 바꿨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한다면은 미국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꾼 책이 있어요.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나라가 아니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인류의 문명을 선도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배경을 갖고 있구나. 저는 어떤 책에서 그걸 느꼈냐면 논증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사실은 저의 글쓰기를 바꾼 책은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 글 바로 쓰기라는 책이에요. 그걸 제가 20대 중반에 읽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책의 영향력 하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저는 사실은 미국의 논증의 탄생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우리 글 바로 쓰기가 있다. 이호덕 선생님의 어떤 수많은 형태의 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어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내가 면피용으로 국어만 쓸 시간에 이 두 권의 책을 이렇게 같은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저는 마음을 다짐하고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마지막 말미에 이제 정리하자면
인생을 바꾼 책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한 권씩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추천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자녀와 함께 하신다면은 공감의 폭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을 소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인이 느끼셨던 가장 공감이 됐었던 것들을 자녀와 함께 누리는 그런 형태의 가을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오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그리고 저희가 방송이 이제 다음 주 방송이잖아요. 다음 주가 저희가 내신 등급을 가르는 서술형 평가 업그레이드 방법이다. 갑자기 확 현실로 돌아오시죠. 다음 주 국어 만세의 주제는 이거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중간고사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가을을 한번 잘 자녀분들과 누리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서술형 평가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해 저희가 이야기한다. 요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